이거 은근히 중요한 건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는 딱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끝입니다. 이거 말고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속구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너무 없어서 믿음이 안 가고, 또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이 너무 강해서 믿음이 안 가고, 궁금한 걸 대놓고 물어보자니 좀 민망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과연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이고 그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자들의 기준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남자의 조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을 정말 제대로 보신다면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은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남자에게 이 3가지 조건 중 그 무엇도 해당이 안 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은 그렇게까지 좋은 남자는 아닐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놓쳐선 안 되는 남자의 첫 번째, 부모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남자. 부모님을 잘 챙기는 것도 아니고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건 무슨 소리야? 시작부터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잠시 우리의 10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시절 우리의 부모님은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하나의 세계였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어떤 큰일이 생겨도 해결해주는 슈퍼맨 같은 존재. 하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시기에는 굳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부모님을 밀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껏 어리광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면서 어른들과 잘 융화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대는 그래도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20대는 좀 다르죠. 마냥 든든했던 부모의 세계를 빠져나와 온전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성장의 시기에 접어든 겁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웬만한 큰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조언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일이 가능해지죠. 당연히 이 과정 안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좀 서운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섭섭함의 시기를 거쳐야 더 넓은 내 세계를 만들고 나아가 그 세계에 다른 사람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성장의 시기를 지내지 못한 사람들은 10대가 넘어간 지금까지도 아직도 부모님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판단할 때도 결국 자신의 소신대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부모님의 의견에 맞춰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누군가를 품어줄 그릇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모님 말은 다 틀렸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막 독불장군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적당히 존경하고 귀담아 듣되 어떠한 선택에 있어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믿음이 가면 배팅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잘라내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 남자와 오래 만나는 걸 넘어 정말 미래까지 바라보고 있다면 이 정도 배짱은 있는 남자여야 나와 미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아들을 낳는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훗날 성인의 나이가 되었다면 그때는 저한테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라는 말보다 아버지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섹시한 남자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아들들의 특징이 부모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외안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거리를 둔다는 거지 사이가 아예 안 좋다는 뜻은 아니니까. 간혹 보면은 좀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부모님과 아예 등을 지고 사는 나쁜 새끼들도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가 좀 다른 겁니다. 내 부모한테도 못하는 놈이 여러분의 부모님겐 잘할 것 같나요? 더 무심하고 못되게 굴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이어서 여자가 놓치면 안 되는 남자의 두 번째 조건, 성과가 있는 남자. 이번 챕터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게 될 때는 현재 기준에서 그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게 돼요. 이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를 두고 너무 사람 재는 거 아니다,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거른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꼭 너무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는 게 현재 그가 이뤄놓은 것들이 만약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즉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실력을 겸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는 지금껏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자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까지 유추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아예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지금껏 이 사람이 어디서 무얼 하며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고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단 문제는 그것들을 파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대놓고 물어보자니 좀 속물인 것 같고, 또 그게 궁금해서 더 만나보자니 난 시간이 많이 없고, 경우에 따라 어떤 남자들은 이뤄놓은 것도 없으면서 마치 지가 이뤄놓은 거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뿔도 없으면서 막 있는 척하는 새끼들 은근히. 참 차라리 이런 부분은 서로가 시작할 때부터 그냥 시원하게 오픈하고 가는 게 마음 편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마침 제가 지금 벌써 3번째로 광고를 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니즈를 어떻게 알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는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신 바로 그곳,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볍지 않고
않고 진정성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 데이팅 앱 블라인드 데이트에서 말이죠. 앱 시장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곳이 다른 앱들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곳이라는 것 좀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애인이 있으면서도 접근을 하거나 프로필을 거짓으로 작성할 시에는 이렇게 게시판에 박제가 되는 엄격한 곳이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소개글 하나를 작성하는 것도 가벼운 인사말이 아니 최소 500자 이상의 정성을 보여야 겨우 통과되는 만큼 진지한 만남의 모든 걸 다 건 공간이 바로 이곳 블라인드 데이트입니다. 근데 그런 블라인드 데이트에서 얼마 전에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바로 경제력 인증 배지라는 기능인데요. 그 배지의 조건이 정말 구체적입니다. 배지는 총 5가지로 모아둔 현금이 2억 이상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현금 자산 배지, 부동산 자산이 5억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부동산 배지, 30대 기준 연봉 6천, 20대 기준 연봉 5천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고소득 배지, 그 밖에도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파일럿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전문직 배지, 스카이를 포함해 공부 좀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명문대 출신자들에게만 부여되는 명문대 배지 등 이렇게 총 5가지 기준으로 배지가 부여되는 겁니다. 간혹 인증의 기준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현실성이 거의 없거나 박탈감만 주는 다른 앱들에 비해 불대는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나름의 현실적인 기준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둘러보니 어떤 곳은 기준이 막 거의 슈퍼카에 무슨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예쁜 여자 하나 꼬셔보려고 허세를 부린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불대는 앱 컨셉에 맞게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그러니 만남의 과정에서 상대가 지금껏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요. 이 중 하나의 배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최소한 인생을 허투루 산 사람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면 익명 게시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익명이라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없고 전반적인 내용도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분위기라 볼 때마다 야 여긴 참 깨끗한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시 추천인 코드에 영어로 석구를 입력하시면 2만원 상당의 하트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들어와서 확인해보세요. 참 그러고 보니 저와 함께 블라인드 데이트를 광고하셨던 김달님의 경우 벌써 구독자분들이 이렇게나 이곳에서 커플이 되고 계시다고 합니다. 후기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진짜 많아요. 이런 후기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론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달림 구독자들만 행복해지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 석구리 채널 구독자님들도 이번 기회에 이 행복 파도에 같이 휩쓸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망의 놓치면 안 되는 남자의 3번째 기준. 이번에는 갖춰야 할 특징과는 반대로 절대 갖춰선 안 되는 특징도 말해드릴게요. 3번째, 감정적으로 욕하지 않는 남자. 아니 욕이면 욕이고 욕하는 새끼는 다 나쁜 새끼들이지 감정적으로 욕하지 않는 건 또 뭔가? 가끔가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그냥 툭 튀어나온 욕은 대부분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나온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수위가 심하지 않다면 서로의 친밀감으로 인해 분위기를 띄우는 용도로 살살 던지는 욕도 그들만의 소통법일 수 있어요. 물론 보기엔 좋진 않지.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욕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욕도 있습니다. 말 끝에 감정이 묻어있는 욕이죠. 언젠가 상대가 화가 나서 혹은 욱해서 본인도 모르게 나에게 육두문자에 버금가는 욕을 해온다면 그건 그날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내가 거의 바람에 준하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헤어지는 순간 들은 말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다툼 속에서 나오는 욕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당연히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욕 한마디 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유난이냐 하는 분들을 위해 잠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연인 사이에 누군가 상대방으로 인해 육두문자에 버금가는 욕을 했다는 건 서서히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실수인 듯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육두문자 실수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거기서 조금만 더 자극이 강해지면 가벼운 터치를 비롯해 물건이 날아드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처음부터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폭력의 시작은 모두 폭언으로부터 출발하죠. 분명히 말하지만 내 잘못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비평이 아닌 이상 자기 마음 하나 통제하지 못해 감정이 묻어나오는 욕으로 이겨먹으려는 태도는 결코 남자다운 것도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로 멀리 내다보며 믿음을 줄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부디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흥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겁 많고 찌질한 사람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 진심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